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위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감사 담당입니다. 한정만 기술감사 담당입니다. 김용환 재정감사 담당입니다. 최원율 청년조사 담당입니다. 김호경 인원조사 담당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열린 감사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 실시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원평동 등 5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63건과 재정상 21건 1,845만 3천원에 대하여 필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상계 분야 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54건, 재정상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 결과 공개 및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건공무원을 사명, 발굴토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안중읍 등 10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 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전 예방 중점 감사로 반복 지적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명예감사관 17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종합감사 시 6회 참여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부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총백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247건의 부정 요인을 사전 예방하였고 부서별 업무 중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179건에서 221건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처리 시 반복 지적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감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전 심사와 행정 중심의 예방 감사로 공공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까지 계약 심사를 121건에 18억 8,860만 원을 절감하고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 22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송출, 안출 등 합동 설계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 감사 및 계약 심사, 주요 지적 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 심사, 이행 실태 지도 점검과 상반기 시설공사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6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전 감찰 활동 전개로 청년 문화 정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설 명절 등 취약 시기 집중 감찰과 민원 업무 처리 소홀 등에 대하여 수시 감찰을 3회 실시하고 엄격한 문책 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원 품위 손상자 등 총 40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비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는 청백리 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주의보 발령 및 굿바이 음주운전 캠페인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문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조직 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사업문 및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제작 및 방송 공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패,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행동강령 규칙 개정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등 부패 영향평가를 6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1084건으로 시민신문 홍보 코너 954건, 진정민원 11건, 인터넷민원 16건, 감사관실 방문민원 11건, 전화민원 9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과 해결을 위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조사가 필요한 민원 129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4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가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하 위원장님. 6쪽에 시민 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시 시스템 운영했는데 우리 평택시 그 시민 명예감사관 참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12명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중에 전문가가 1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나 이런 안전, 우리 공무원이 좀 미처 좀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5명을 그 명예감사관으로다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특정 감사, 그러니까 대형 공사장 이런 데는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거죠? 예.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건 공무원이 뭐 안전 분야 같은 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다가 좀 그 제고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민 명예감사자는 없어요? 좀 나머지 17분 중에 5분이 전문가고 나머지 이제 그 12분이 그 읍면동의 일반 명예감사관으로 이분들이 저희 감사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총 8건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좀 확대해 줄 필요는 있다. 22개 우리가 22개 읍면동이죠. 예.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예. 그래서 그 드러내지 않게 그 명예감사관실만 알게끔 이게 사전에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 명예감사관이라는 거 그분한테 그 공직자들이 그분한테 잘 보이는 그 앞에서는 그랬지만 그냥 감춰진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오던데요. 비공개로 활동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활동은 하시되 저희가 접수를 받은 걸 비공개로 누가 있는지 모르게. 그렇지. 예, 특정인이라고. 그렇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예, 그거 그렇게는 저희가 모든 민원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저희 그래서 항상 뭐 단체장님들 뭐 상위 그 지도자들은 맨날 민원이 그 민원이 맨날. 예. 그리고 또 덮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 왜?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제보하는 거는 정확한 거거든요. 예. 그 사각지대에서 보는 거고 이런 거를 그 적극
우리 감사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으면 시에다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구충 민원 처리 역량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인데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민원 접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각종 우리 평택시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무슨 축산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총무과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그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민 신문고라고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이제 저희 그게 감사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시민 신문고에다 뭐 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상당히 954건 그러니까 한 저희가 뭐 시민신문고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예. 거기에 뭐 불편사항은 다 올립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다, 뭐 아니면 뭐 어디 승강장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다양한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일주일에 답변이 나가고 또 답변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뭐 불성실한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께서 많이 그 시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고요. 또 일반 민원은 또 총무과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거기에도 또 열심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민신문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창시 저 코너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접수돼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뭐 야근 주말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답변 나간 거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물건이 많네요. 물건. 예. 진정 민원, 인터넷 민원에 예. 뭐 전화 민원 수십 건 있는데 사실상 그 민원이라는 거는 시민이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좀 자기가 좀 불편하면 거의가 민원을 듣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조사도 하겠지만 단순 민원 같은 것도 부서에다 이첩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죠. 이첩을 시켜도 법규상으로 다 노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첩 시켜도 법규상 예. 잘못되고 법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상시적으로 이제 불만, 고충 같은 게 있거든. 예. 근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또 물론 그렇죠. 이제 찾아보면 또 있어요. 찾아보고 있고 그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를 또 조례를 또 만들어서라든가 또 해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도 있고, 그 민원이라는 게 법이 안 되는 거를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물론 상위법을 어긋나서는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근데 상위법 지금 거의가 지금 큰 민원들 같은 거는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내부적으로 우리 평택시만에 맞게 만든다는 그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민원이 다시 법적 제소를 하거나 상부에 고발을 하면은 지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이런 걸 또 제도적으로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될 경우에 그 부서에서 그거를 관련 그 행정부나 중앙정부나 건의해서 그걸 바꾸게끔 만들고 제도적으로 지침서라든가 뭐 이런 거 내려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 업무량이 아닌가, 업무가 아닌가. 예. 이거는 좀 우리 그 감사관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해줘야 되지 않나,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래요, 거의가 지금. 그 돼지 농장이 기존에 먼저 있었는데, 네? 기존에 먼저 있었는데, 아파트를 짓고 주민이 사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보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사줘야 돼, 사실은. 나가라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는. 물론 민원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안 맞는 구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서 좀 상위 중앙에 건의해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도 그래요.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는 이런 법에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그 또 다시 또 법을 또 어겨가서 또 우리가 소송하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비는 우리가 당연히 심의 세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해소해 주길 부탁드려요.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서현우 의원님. 지금 오쪽에 보면은 전반기에 우리 정기 종합감사가 있었나 봐요. 예, 예, 원평동 비전 일동 함량동 비전 이동 성탄 보건 여기 조치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조치사항 내용이죠. 예, 예, 그거 좀 저한테 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예, 예. 그 우수 공무원 4명을 발굴했다는데 어떻게 우수 공무원을 발굴한 거예요? 아, 기준이 네. 있나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나가가지고 이제 업무를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직원보다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한다는 이게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똑같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추천하고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직원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우수 공무원을 발굴했을 때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우수 자료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없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범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 모범 공무원이 발굴될 경우 어떤 이제 시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가 있나요? 상장을 저희가 이제 상장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 받으면은 금평할 때 가점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도 또 시장님 상 받으니까 다들 긍지를 가져. 그럼 이쪽에 보면은 아까 군정원님께서도 명예감사관의 감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 명예감사관 추천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명예감사관 임기가 3년으로다가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론을 들어서 좀 저기 하신 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면 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단체장들이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이제 투명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단체장들이 하시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의 분들이 우리 단체장님들이 하시다 보면 우호적으로다가 이제 동에 협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본인의 동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한 분이 어떤 한 동만 가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떤 저기를 제보를 받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는 또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받고. 그리고 기술적인 감사관이 아닌 다른 그냥 시민 명예감사관들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뭐 추천하실 때 뭐 사실은 읍면동에서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뭐 추천하시는 분들이 뭐 단체장분 중에서도 이렇게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선별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 지금 고충 민원 처리 이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민원 처리 결과를 이제 그 어떤 부서에다가 맡기잖아요. 그죠? 그쵸, 부서에서 해주고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시민 민원인한테 어떤 이 결과를 통보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사실 다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분야도 응. 있습니다. 근데 꼭 이제 검토를 해본다고 해놓고서는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제 그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결과를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예, 예. 그랬을 때 어떤 그 민원인들이 만족도 조사라든가 우리가 향후에 그런 것도 조사하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그 민원 만족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국민 청렴도 공무원에 대한 그 청렴도 조사할 때도 이런 분야를 민원이 냈던 분야를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어떤 저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고충민원 처리 실태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원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아 따로. 예, 모니터링을 하고 100이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0이면은 한 60% 정도는 예, 만족, 예, 예. 그분들은 저희가 만족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민원을 조금이라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 민원인들은 이제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2차, 3차 저기 하고 그러면은 저희한테 또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안 되면은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안 되면은 불만이 뭐냐 하면은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못 믿는 겁니다. 같은 평택시 감사관이라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답변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구제 방안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라든가 또 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권익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저기 본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떤 면에서 약간 불신하는 그런 면들이 예. 사실 많아요. 예. 보면은 민원 내시는 분들. 민원 내시는 분들이 거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좀 이렇게 민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정말 지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 부서로다가 그걸 입안시켰을 때 그 부서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서류 하나로서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뭐 그분들은 뭐 민원을 낼 때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자 이렇게 민원을 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역구에 뭐 우리 시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렇고 예. 그렇게 많은 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는 또 답변을 줄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한욱 위원장님. 지금 이제 평택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예. 했고. 거기 작년에 근데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이번에 브랜시티 사업을 하려고 공공 SPC를 출자를 했는데 뭐 지금 이 서류에 보면 5월 19일 날 이제 등기를 했어요. 브랜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를 도시공사의 오성한 사내이사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이 도시공사가 다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네. 도시공사는 저희가 이제
그 감사 규칙에 도시공사는 저희가 저희 그 감사 규칙에 저희가 이제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3조 제 3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출자한 기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 공개 SPC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이번에 기존의 이제 포스코, 대우, 태영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책임 준공 확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6월 26일 날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중공 토건으로. 그리고 이제 시행사도 그렇게 변경되면서 시공사도 특정 회사로 이렇게 중공 토건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뭐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고 또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사실 좀 의아하고 저도 언론 또 그다음에 본인들이 많이 저기에서 알고 있는데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스러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에 대한 감사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 훈령에 보면은 주민감사 청구되는 제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공익감사 청구 제도라는 것도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 같은 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듯이 이게 청구를 하면은 감사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어떤 시에 대한 정책적인 게 잘못됐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오늘 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된 안을 접수를 시켰어요. 일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접수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늘 그 감사원에다가 그 3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관 쪽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도시공사가 출자한 공공법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구조라면. 예. 법인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SPC 공공법인 같은 게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별도의 법인이 걸라요. 거기는 이제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있는 거고, 또 도시공사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임원의 구성에 거기 이제 그 감사 역할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보면 기대하거나 이런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오성환 또 고기훈 이렇게 두 사람은 평택도시공사 소속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브레인시티 기존의 민간 시행사 소속이고 감사가 이제 메리츠 종금 증권 이쪽 소속이어서 지금 이런 구조에서 그쪽 자체 감사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그 중흥토건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중흥토건이 68%의 지분을 가지면서, 그럴 경우에 앞으로 감사는 또 그 내부에서 누가 선임돼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지금 이제 숙제죠. 예. 근데 지금 뭐 감사관 쪽에서는 뭐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거기 이제 SP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감사를 그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됩니다. 뭐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게 뭐 맞냐 틀리냐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자체를 그 SPC에서 운영했는데 성과가 뭐 잘 됐냐 못 됐냐 이것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공공 SPC, 이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공공 SPC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가 보고받거나 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의회에서 보고받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그 법인이니까 의견은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걸로 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일이 저질러지고 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사후 보고하는 방식 뭐 이렇게 되겠네요. 현행 제도로 본다면. 사전에도 점검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 시에서 그 시민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 뭐 피해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그 청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하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도시공사가 또 다른 쪽에 출자하는 경우, 이것이 뭐 잘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민간 사업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이 이제 부도나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또 평택도시공사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되고 부담을 떠안거나 또 손실을 평택도시공사가 이제 계속 부담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호승이 산업단지와 우량HC, 평택도시공사 이렇게 지금 벌어져서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그쪽도.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호승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를 한 게 있나요? 2, 3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SPC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승 2, 3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민간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사실상 남은 게 평택도시공사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승 2, 3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감사관실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아직도 뭐 미분양도 남아있고, 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민원도, 집단 민원도 있었고,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보면 정확한 정산이 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 포승 이산단 하면서 PF하고 금융권에서 돈 빌렸는데 예. 이제 그거를 도시공사가 이제 떠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이걸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손실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돌 빼서 밑에 맞고 밑에 돌 빼서 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고 끌고 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포승 이산단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손실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산을 해보고 감사를 해봐야지 평택도시공사도 동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리스크에 대한 자기들도 조심을 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지금 민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거는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정 부의장님. 다른 얘기는 뭐 그렇고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 들은 거나 예. 또는 이제 인지돼서 감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정기 감사 말고 그게 이제 몇 건 정도 돼요. 대략 한 40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몇 건 들어왔어요? 6월달까지? 인지에서 나간 건 얼마 됩니까? 인지에서 나간 거는 한 5건? 네, 그러면 이제 요청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40건 중에. 아, 연간 한 40건이니까. 연간 40건이면 한 6개월까지만 20건 정도. 그렇죠. 반 정도. 20건, 예, 반. 그 나머지 그럼 15건은 요청에 들은 거죠. 그렇죠. 민원인들이 이제 뭐 감사를 좀 그러면 그 해달라고. 인지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시에 정책적으로 그걸 받는 건가요? 그 인지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론이나 이런 거를 뭐 누가 뭐를 했대더라, 또 뭐가 어땠더라 그런 그거는 뭐 거를 언론에 이제 보도됐거나 이런 거. 그렇죠. 언론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여기 청렴조사팀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누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그 판단을 가지고 답장한다. 예, 예. 그럴 때 그 판단이 사실 감사를 해야 되면 혹시라도 시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안 해나? 아니. 시에 예를 들면 무슨 데미지가 생기거나 뭐 별로 뭐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생기면 안 하나? 덮어요? 제 생각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판단은 이제 감사관실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업무에 그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어떤 저기 조사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단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공무원 비리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저희가 손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기관 또는 이제 그 위탁 뭐 이런 데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뭐를 잘못했는지 위탁에서 뭐를 좀 소홀히 했는지 이런 사항을 그런 거는 해요? 예, 그런 걸 좀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서 보고 개선할 거는 좀 개선을 해라. 또 그 부서도 그러니까 그 개선을 하라고 하기 전에는 이미가 파악을 하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아는 거는 파악이 된 분야는 좀 그 부서에다가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구들에도 이런 문제 여론화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령 예전에 그 지역 신문에서 한번 보도된 거 같아요. 기영이 국악관 같은 경우도 한번 나왔죠.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지영이 그 지역 신문에서 아주 세세하게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이 판단에 따라서 이게 해관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지역 신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폭발해서. 근데 지금 감사관님은 내용을 잘 잘 모르잖아. 그럼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거지 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이 외에도 다른 건도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건을 이제 6월 달까지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죠. 인지에서 또는 이제 무슨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 사례가 어떤 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한 거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리 쪽으로다가 공무원만 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거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하거나 이제 시의 예산이 투여되거나 이럴 때는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거는 그 부서의 보조금 같은 거를 저희가 감사는 해도 그 우리 감사 범위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감사를 못. 그럼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 거기서 관리 감독이 아니라 그걸 그 관리 감독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이제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그거. 기본적으로는 그 부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은 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당 부서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면 누군가의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서에서 그거를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사하나?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만 지는 거 아닌가? 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영이 국악관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문영관과 문해관광과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원인가 거기에서 위탁 지금 평택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영이 국악관을 한 거고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전달되거나 아니면 뭐 이 감사관실에서 단독으로 뭐 인지하든 어떤 방식이든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냐 이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떼어먹었다.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이 문제가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이제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관리 감독 부서에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라는 아니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그 해당 그 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물어요. 그거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공무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래서 모두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던 영어교육센터의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감사된 거죠? 영어교육센터는 우리 네. 우리가 출제한 공공적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예. 거기는 거기는 우리가 영어 출제한 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이런 그 규칙에 저희가 출제한 출연 기관 단체라고 그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규정이 뭐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거를 전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한번 이게 이제 어떤 기관에 선정되면은 기관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기관이 성과가 없고 부실하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응모가 됐다 하더라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탈락시키고 탈락이야? 예, 또 딴 데를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 저기 임기제로 뽑는 건 뭐야? 지금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그게 문제됐는데 결국은 예산이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그 승인이 안 됐는데 임기제로 다시 뽑아서 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러면? 그 언론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도 감사관이셔서는 그거는 시에서 출제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결국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에 그 지침이라는 게 뭐죠? 누가 만드는 거죠? 그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 그 규칙으로다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규칙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회까지는 아니죠. 저는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이제 박한우 의원 이제 질의하는 과정인지 하여튼 이 감사 청구를 300일 이상 할 수 있고 시의회도 이제 공적 이 감사를 요청할 수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공익감사 청구하고 다른 거지. 청구해서 하는 거하고 인지돼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건데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이제 주민 감사 청구했다 300일 이상 그러면 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게 그 300인 이상 청구하는 거는 평택시에는 없습니다.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원 감사? 그렇죠. 네. 이게 저희 그 정부 그 법령에 시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감사관 시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주관부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감독만 할 뿐이잖아. 그렇다고 의원님 저희가 그 민간인을 가서 감사를 하면은 또 민간인이 아니라 그분들 역시 뭐 월권을 했다. 우리가 이제 좀 민간인을 부르고 그래도 최소한 그럼 감사관실이 못한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가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죠. 그거를 감사관실에서 뭔가를 좀 해야 움직이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가서도 뭘 얘기해요,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게 물론 뭐 실무자나 뭐 과장이나 뭐 저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부장님들이나 부시장님 또 시장님 전부 또 예산 같은 건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 예산을 승인해서 주는 거는 무조건 주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격이 생기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주되 그것이 결격이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벗어나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손을 안 대면 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작년에 예. 그 어린이집 감사하셨잖아요. 감사 담당관실에서 거기도 위탁받아서 하는 거. 거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감사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여성가족과에서 나갈 때 저희가 보는 거는 보조금만 봐준 겁니다. 거기에 어쨌든 뭐 감사하겠다라고 저희가 해서 나가셨잖아. 아니 우리가 공문학 저기 보내구령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의뢰가 대해서 왔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감사관실이 보조금 분야는 다양하게 어떤 그 노하우가 아니, 지영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런 차원에서 할 저희가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여성 저기 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징계 뭐 보조금을 주지 말라 아니, 그런 저 건 얘기는 뭐 없지 징계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어쨌든 그래도 감사의 그 명칭을 달고 그리고 나갔었기 때문에 뭐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아유 응? 그거하고 의원님 전혀 틀립니다. 뭐가 틀리긴 우리 지영이도 다 보조받아갖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가 다 그런 예산 관계로 인해 갖고 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도 따르고 그러는 거지. 그 무슨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슨 나갑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해요? 다 어떤 그런 예산의 어떤 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뭐 이제 그 규칙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뭐 우리 저 감사관님이 그걸 적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뭐 징계를 주자는 게 아니라 현실 파악을 돼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관리감독 부서가 이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관리감독을 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거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칙으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 뭐 인정하고 예. 그러나 그것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예. 투여되는데 그 예산이 투여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예. 징계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징계가 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꼭 뭐 징계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요거 좀 지금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지자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원 의원님. 사실 감사 담당관이 그 목적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부서긴 해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과연 이게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런 어떤 의문도 사실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런 예, 어떤 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관여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시에 그 민원 접수가 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전반적인 그런 민원 접수가 한 곳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어디? 네, 민원 그거는 접수 민원 처리과라고 민원 처리과라고 예, 있죠? 거기서 이제 각종 민원에 대한 거는 처리를 하고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시민 신문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 신문고 뭐 감사관실에 내가 부당하다 쫓아온 거 방문 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아니 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보면은 뭐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가 되든가 내지는 또 시민들이 감사 담당관의 역할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부서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청이 온다든가 이럴 적에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가정여성과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가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감사 담당관이 사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은 그 민원 저기 요청 받은 거 이런 거 하기에도 급급하다 이거죠. 네. 사실 적은 인원 갖고 1,800명 공무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리하신다는 게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 민원 그 처리과에 그 민원 접수되는 거 정도는 모니터링을 그래도 감사 담당관에서 다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감사 담당관이 교통정리, 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이렇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여기 7쪽에 보면은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감시 강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 예방 그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긴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6페이지에도 있잖아요. 시민 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이분들이 무슨 이렇게 좀 뭐 분기별이나 아니면은 2년에 몇 번 정도 뭐 로드 체킹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분들만의 그 SNS 카톡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분들이 수시로다가 다니시면서 어떤 시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무슨 사항이 있으면은 SNS로다 카톡으로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저기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도 하고.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 감사 그 로드 체킹하고 이럴 때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은 좀 안 갖고 계신 것 같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를 타고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지나다녀 봐도 야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꼭 뭐 건축이 뭐 어떻게 뭐 설계를 잘못하고 예산을 뭐 낭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부서에서 특히 환경계통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업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감사 담당관실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나쁜 환경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좀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킹을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가끔 이렇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신다 하면은 지도 정보 뭐 예, 그래서 그 부서에다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9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에서 민원 접수 현황이 예, 예. 계속 줄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위원장님 뭐죠? 아시다시피 지금 청북면 축사 거기 카톡 시민신문고에 하루에 너무 많이 아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한다니까 또 전부 그쪽에다가 많이들 내주시는 이용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원 한 명이 쉴도 없이 맨날 나와서 이거 정리하고 해당 부서에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니터링하고 제가 오죽하면 직원 보고 야너 가정생활 그 집에서 문제 있지 않냐 주말마다 뭐 얼마나 빡세게 직장에서 부려먹으면 너는 그렇게 나가냐 그래서 제가 전주 금요일 날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서
한 명 더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 건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처리를 민원을 제기도 하시죠. 그렇죠. 한 그리고 분이.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고질 민원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이 계속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또 옵니까? 그렇죠. 그분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또 아유, 들어온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니 저희 안 믿고 여기 지금 낸 통계치를 본다면 결국은 고질 민원이나 한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민원을 내서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예,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신문고 뭐 이렇게 해서 1083건 중에 예. 그 부분을 종류별로 예를 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민원인가에 따라서 예. 또 부서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부서가 계속 문제가 있는 듯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계치가 있냐는 말씀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통계치는 아니 그런 통계가 아니라 주로 어느 종류의 어떤 민원이 많은가 그런 부서별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민원이 있었는데 그 통계치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민원실에 또 내는 민원은 통계치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그 민원을 냈을 때 어떤 종류 예를 들어 공무원이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도 어떤 종류 예를 들어 뭐 감사 또는 뭐 불친절 또는 이런 어떤 회계 처리 이런 종류별에 대한 그 통계치가 있냐는 거죠. 분야 종류별로 그런 통계치는 냈습니까? 그런 통계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분야별로 농축산, 교통, 도로 뭐 이렇게 해서 쫙 분야별로 냈고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이 아니라 그럼 그것도 부서별로 다 말씀을 하셔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생긴다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물론 사람이 사리가 저희는 있겠지만 저희는 개발 현장이다 보니까 음. 이게 그 민원도 많을 뿐더러 또 대중교통 같은 거는 이게 시시각각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틀리지 그런 않습니까? 종류별로는 예, 지금 예. 하셔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예. 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원실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유. 너무 애쓰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덜어드리려고 애쓰시고 계시긴 한데도 계속 줄지 않는 거는 우리 평택시가 역동적으로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이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의 안 계심으로 감사관소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권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